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반쪽짜리 자유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일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 퇴근을 하고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퇴근을 하고 이렇게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현재 독일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워라밸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해외에서 일을 하더라도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야근을 하고 저희 회사 소장님도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회사 동료분들도 모두 야근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저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중에 독일에서 꽤 유명한 건축사분도 계세요. 그분과 이제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8시쯤에 퇴근을 하면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 사무소를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저녁에 한 7시쯤 가더라도 그 직원분들이 퇴근할 생각조차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워라밸 같은 경우는 딱히 한국이랑 독일이랑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페이크가 있다면 독일은 저녁 7시에서 저녁 8시 정도 되어도 여름에는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공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저녁 8시에 골프를 치고 있으면 대낮에 노는 그런 기분은 들어요.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그때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저녁 8시쯤 된 시간의 모습일 거예요. 저는 주변에 돈 때문에 외국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냥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은 연봉도 중요한데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실제로 버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대략 35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나이면 한국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략 직급으로는 대리나 아니면 과장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략 이 정도 직위에서 월급이 30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월급과 비교를 했을 때 세전은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세후로 따지면 제가 독일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앞서 말한 한국의 35세의 과장님의 월급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많이 받아봤자 정말 조금 더 많이 버는 건데 그 버는 거에 비해서 외국에서 살면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집을 렌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외식비 비싸요. 그리고 책이나 각종 교육비는 한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에 모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가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한번 가게 되면 2주 정도 가는데 갈 때마다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한국에서 2주간 유럽 배낭여행을 오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상황을 딱 뒤집어서 똑같이 얘기해서 한국에 있는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또는 학생분이라면 아는 선배분들 중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 계신 과장님이 1년에 한 번씩 2주간 유럽 배낭여행을 가고 그리고 퇴근 후에 자주 골프를 치고 주말에는 라운드를 뛰시고 그리고 자동차는 BMW X3를 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과장님이 이미 계신가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 저보다 더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이렇게 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아는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고급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BMW를
샀대요. 공무원이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서 산 것보다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금수저였어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친구여가지고 BMW를 이번에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구급 공무원 신참이 BMW를 타고 출근을 해도 괜찮냐고 하니까 당연히 출근용 차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직까지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반쪽짜리 자유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연봉별 자동차 리스트를 벗어나면 카푸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고, 결혼집에 집을 못 사면 세상의 실패자처럼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월급이 3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BMW, 벤츠를 못 사고 골프를 못 치는 그런 월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머릿속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고정관념 속에 스스로 억압되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 대학 등록금 등등 이런 지출들 때문에 저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월급의 몇 퍼센트는 어디에 적금을 해야 되고 월급의 몇 퍼센트는 보험을 내야 하고 마치 공식처럼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보면 아무도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얼마를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차를 사든지 제3자의 입장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전혀 참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개인주의가 강하다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회사 소장님이나 다른 동료분들 차만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도 비싼 차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눈치가 보이거나 아니면 비싼 차를 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는 그냥 차일 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그냥 좀 큰 차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참견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이젠 대부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사람을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차로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만나다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 얼마를 버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외국까지 나와서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도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회 구조가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나 연봉, 출신 학교 등으로 본인의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즉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상황을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해외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로 남을 볼 필요도 없고 남이 무엇을 하는지 등등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수직적으로 생각하니까 일단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지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인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게 사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한국에서 배웠던 가짜 자유 말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놀고 싶은 것을 하고 놀고 내가 쉬고 싶을 때 휴가를 쓰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든지 간에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당연히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 실수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자유가 커질수록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외국에서 일하면 장점이라는 것은 내가 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좋은 경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내 생활에 있어서 자유가 주는 나의 이제 삶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외국의 어떤 수평적 사회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